개념 별거 없습니다. 128쪽 펴보세요. 수직선 1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위치 X가 주어집니다. X가 마이너스 위치가 주어져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7T.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미분하는 속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6T 플러스 7. T초 후의 속도이기 때문에 2초 후의 속도는 2를 집어넣으면 돼요. 12 마이너스 5가 속도라는 얘기야. 그치? 그쵸? 자,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다시 미분하면 돼요. 가속도는 언제나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1-2번도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자, 2번을 보십시오. 개념 체크 2번을 보시면 위치가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이 위치일 때, 위치가 0이 될 때의 시각 뭐야? t는 이거 0라는 얘기야. 그치? 위치가 0이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렇게 풀면 되고, 3이 되겠어요? 그럼요. 자, 그 다음에 V. 속도가 0이 되는 시각? 속도 구하세요. 되게 쉬워요. 이게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T는 1입니다. 1초 뒤에 속도가 0이 돼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웬만하면 사등짜기로 이 부분을 내진 않아. 근데 가끔씩 사등짜기가 나오긴 하는데 쉬워요. 가장 쉬운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부분보다 나중에 적분할 때 다시 배우거든. 적분할 때 뭐 위치와 속도라고 해가지고 다시 배우는데 그게 좀 더 어려워요. 자, 필수 예제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1번 보시면 x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18t일 때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 가속도야. 움직이고 나서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위치가 주어졌죠. 이거 그대로 0이라고 풀어야지. 그치?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 얼마입니까? 368이 되겠네요. 마마 3초 또는 6초 뒤에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최초라고 했으니까 3초 뒤에 가속도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렇다면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미분하면 속도가 돼주시고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6t-18. 자, 몇 초 뒤에? 3초 뒤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3 넣어주면 가속도가 0이 됩니다. 알겠지? 자, 쉬워요.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2번 문제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가 있어요. P의 속도가 주어집니다. P의 속도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되고요. Q의 속도 주어집니다. GT라고 해가지고 Q의 속도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11대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의 거리 물어봤어요. 일단 속도 줄여야지. V, P. P에 대한 속도 미분하면 되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8 VQ. Q의 속도 마찬가지로 미분하시면 되고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같아집니다. 큽니다. 3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4는 0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8의 24 4, 2 마이너스 그래서 2초 뒤가 속도가 같아질 때다. 위치 거리의 차를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해야 돼요. 그렇지? 절대값을 해야지만이 거리의 차이가 나오겠죠. 2를 넣어주면 8 빼기 16 플러스 5 빼기 2는 4, 3, 12, 32, 마이너스 10 얼마야? 사람은 거 맞아?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22 플러스 10, 10이네요. 그래서 13이 거리 차이가 됩니다. 거리의 차이는 무조건 절대값이 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이거 풀자.
자, 다른 겁니다. 2번이에요. 위치가 주어집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 즉, 속도의 부호가 달라질 때거든. 그럼 일단 속도를 구하셔야 돼요. 속도를 구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의 6t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자, 일단은 언제 0이 되느냐? t제곱 마이너스 2t 마 3은 0이니까 3일 마이너스여서, 자, 어차피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0 이상만 볼 거예요. 이상만. 그러면 이 마이너스 때는 안 보고 3일 때는 보겠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속도에서 플러스 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3초일 때.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뀌게 되는 시간은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뀌게 되니까 나는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해가지고 t에다가 3을 집어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의 운동 방향이 바뀌겠다라는 거고요. 자, P라는 점은 위치가 이렇게 되고 Q라는 놈은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했어. 그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는, 자, P가 이러면 Q가 이거. 즉, P의 속도가 양수면 Q의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치? P의 속도가 음수면 Q의 속도는 양수가 되는 거야. 즉, 두 개의 속도 부호가 달라질 때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다를 때. 부호 다를 때. 그래서 일단 속도를 구하셔야 돼요. T에 대한 속도 미분, Q에 대한 속도 미분. 이렇게 속도 구하시고 언제 반대 방향이냐? 속도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곱했을 때, 속도끼리 곱했을 때 음수가 돼버리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T의 범위는 1부터 3까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오케이? 저는 전체 또 문제를 풀어보셔야죠.
마지막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자, 빠르게 풀어볼까? 위치가 되는 t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t가 있는데 t를 이룰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위치가 0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xt라고 할 때 여기서 주어진 게 뭐야? 방향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는 0이에요. 그치? 속도가 0. 그리고 위치가 1로 주면 0이에요. 그래서 A값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1초 이외의 운동 시간을 바꾸는 시각의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분할까요? 속도 구해보면 여기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인데요. 여기 1로 주면 0이 됩니다.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고 원래 속도에 1로 주면 0입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입니다.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 1이 되고요. 속도 언제 위치 운동 방향이 바뀌느냐고 구하고 싶어서 미분하니까 t가 뭐가 근을 구하니까 3분의 1과 1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고 3분의 1과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3분의 1초 때의 운동 방향을 또 바꾸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해 주시면 6t-4에 3대 1초 때의 가속도입니다. t에다가 3분의 1로 주는 마이너스 2가 가속도가 되다. 뭐 이런 문제야.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물체를 공중으로 던집니다. 뭐 지면에서 30m 위에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적분에서는 중요하지만 미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식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간 위로 던져진 물체의 높이를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높이는 위치죠. 그치? 최고 높이 물어봤어요.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5에 t-4의 제곱에 4, 4, 16 플러스 80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런 의도가 아니죠. 문제는 지금 우리는 미분, 속도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언제 최고 높이에 도착하느냐? 물체 던져서 이제 그게 뭐야? 속도가 어떻게? 이제 0. 그렇지, 속도가 0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VT를 구하시게 되면 40 빼기 10t인데 그러므로 4초 뒤에 최고 높이에 도달합니다. 속도가 0이 되버리니까. 그럼 4를 집어넣어버리면 똑같이 80이 나오겠죠. 완전 제곱해도 되는데 속도를 배웠기 때문에 속도로 접근한 거고요.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예요. 우리는 언제 지면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야. 몇 초 뒤에. 당연히 위치가 0일 때예요. 그래서 t가 8초 뒤에 지면에 떨어집니다가 되는 거지. 40초. 자, 40초 뒤에 지면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0이 될 때를 구하면 맞잖아. 8이잖아. 왜요? 자, 5t로 묶어주니까 t 빼기 8이니까 이 위치가 0이 될 때, 위치가 0이 될 때 8이면 8. 8초 뒤에 지면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속도식에다가 8을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0의 속도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쉽잖아요. 일단 쉽잖아.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밑에 세 문제가 있는데 앉아 두 문제? 그거 뭐야?
그러다 끝나겠구나. 네. 한번 하기 전에 한것 같다.
3초 뒤에 최고 저항이가 미분에서 3도 여기 될 것이고. 그렇지? 아, 네. 속도. 그리고 3초 뒤에 75니까 3,75를 지나게 되고. 위치는 3,75가 되겠지. 위치 3초 뒤에 높이 75라고 주어졌잖아. 그래서 x에다가 t에다 3 넣어주면 75가 되겠지. 그식 하나 하고 3 넣어주면 75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그건데. 이거? 속도로 근데 왜 75야? 최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 높이는 위치잖아. 속도는 0이 되니까 3초 뒤에 최고 높이를 도착하면 그 속도는 0이 되니까 멈춰 있어야 되니까 75는 위치야, 위치. 위치. 오케이. 자, 다음입니다. 자, 위치하고 시간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 부분이 속도인지 위치인지를 정확히 보고 나서 시작해야 돼요. 위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기억. 0초하고 2초에서 속도가 잠깐만요. A하고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A일 때는요, 위치니까 운동 방향,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AC 좋아. 자, 운동 방향을 보기 위해선 속도를 봐야 돼요. 속도가 플러스인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근데 속도는 뭐지? 위치를 미분한 겁니다. 즉, 이거 기울기가 속도예요. A점에서의 속도는 이거 미분계수, 기울기입니다. 음수예요. C에서는 미분계수,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속도,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D는 B에서 운동 방향 바꾼다. B에서 운동 방향을 B가 0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정확히 안 주어졌잖아요. 원래 정확히 주어져야 되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맞아요. 왜? 위치잖아. 고개를 왼쪽으로 딱 틀어가지고 보면 여기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인 거고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고 다시 왼쪽 움직이고 오른쪽 움직인 거예요. 위치니까요. 아니면 속도가 B에서 B 전에는 속도가 음수고 B 후에는 속도가 양수이기 때문에 운동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D에서의 속도는 0이다.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고요.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맞고요. 리을 0과 F에서 0부터 F까지 에서는요. 원점을 한 번 지납니다. 이걸 풀 수가 있어. 맞다고 했어? 그렇지. 몰라요 이거. 아, 위치구나. 아, 위치구나. 맞아요. 위치면은요, 원점을 지날 때가 C일 때, E일 때, 2점 지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위치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4-1번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부분이야. 그래프 읽어주는 게. 위치 변화야. 이거는 2에서 5까지 위치를 읽어줘야 돼. 2에서 위치가 3이었지. 5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2였지. 얼마나 변화했는가 볼 거야. 마이너스만 움직인 거야. 위치 변화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네. 자, 이제 속도 마지막 한 가지 더 개념이 더 남았거든요. 자, 개념 하나가 뭐냐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미분 자체가 변화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x 변화율에 대한 y 변화율에 대한 극대값이 극한값이 미분이거든. 자, 그리고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거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 물어보고 넓이에 대한 변화율 물어보고 그리고 부피에 대한 변화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이것에 대해서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래? 라고 했는데 여기도 뭐 교재를 봐도 교과서를 봐도 측정하지 않아요. 변화율은 무조건 미분이에요. 미분하시면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넓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 변화율들은요 전부 다 미분으로 풀더라. 그래서 길이 변화를 물어보면 길이에 대한 식을 세우고 미분을 한 다음에 적절한 t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넓이도 마찬가지고 부피도 마찬가지거든. 필수의 5번은 나중에 하고 먼저 6번부터 볼게요. 6번부터 보시면 반지름이 2짜리 구가 있어요. 풍선. 여기다가 바람을 불면 몇 초 2mm씩 늘어나도록이라고 했고요. 단위 맞추기 위해서 20cm라고 하죠. 20mm. 센치를 쓸까? 센치를 물어보니까 0.2씩 늘어나게 돼요. 1초 뒤에. 그럼 만일초 t초 뒤에는 얼마만큼 늘어나게 돼요? 0.2t만큼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반지름 길이가 3이 됐을 때, 반지름이 3이 됐을 때에 1번 건널비 변화율과 부피 변화율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부피 변화율. 자, 일단 건널비, 넓이 변화를 물어보면 넓이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돼요. 자, 사이즈 t, 넓이는 s라고 씁니다. 자,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이 t초 뒤에 2 플러스 0.2t가 되니까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9의 건널비 기억하시나요? 원은 몇 배지? 4배예요.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 이게 건널비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미분을 합니다. 미분. 그렇다면 자, 2가 밖으로 나가겠죠. 8파이 가로 안에 있는 걸 x처럼 보고 미분하고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하더라라고 했죠. 이게 변화율이고요. 그럼 언제 변화율을 물어봤느냐? 반지름이 3일 때 변화율이니까 얘가 3이 되고 싶어요. 즉 5초 뒤에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5를 집어넣으면 갑자기 있는 이유가 뭔지 재미난 거 생각했나? 자, 5를 집어넣으면 3이 되니까 3, 8에 24, 4.8인가? 4.88인가? 맞니? 답이? 밑에 봐봐. 답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 오케이. 이게 변화율이에요. 그럼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면 부피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9의 부피 어떻게 돼요? 3분의 4파이를 세제곱입니다.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알고 있어야 돼서 나올 수 있어요. 변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미분해 주시고 3 내려가니까 없어지고 4파이 2 플러스 0.2t 안에 거 미분하면 0.2가 곱해지겠죠. 몇 초 뒤에? 5초 뒤에 변화율 반지름 3이 될 때 5를 집어넣어 주니까 3, 3, 9, 4, 36에 2가 곱해집니다. 7.2 8이라는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밑에 문제 한번 1번만 풀어봐요. 시간이 애매해서 6-1번 하나만 풀어보십시오.
뭐가요? 뭘 구했는데? 건널비의 시. 건널비 식을 몰라서 그림이야? 아니. 그림 그 시가 나와요. 근데 밑면 반지름 10, 66이 높이 나오는데 20. 88이에요. 밑면이 10 플러스 t가 되겠네. 그다음 밑넓이 10 플러스 t 제곱 파이 곱하기 건널비지. 두 배를 내야지 위아래가 있잖아. 아니 이거 맞나? 네, 거의 곱하기 했고 더하기 둘레 길이가 2파이 r 2파이 8 나눌 수가 없어. 2파이 r 곱하기 높이 20 네. 맞네. 건널비는 네, 1번 단말에서 그 건널비만 이상해? 계산이 잘못됐나요? 실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림을 안 그린다. 나 그림 안 그리면 세상 보기 힘들던데 둘 다 그림을 안 그리네. 자신감? 뿜뿜? 이건가? 그림을 안 그리지? 건널비 두 개의 밑넓이 10 플러스 t 제곱 파이 더하기 옆넓이 가로 길이는 둘레 길이 2파이 r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어서 그대로 미분 하면 4 10 플러스 t 파이 플러스 20 40 파이에 미분하면 5 복잡해. 40파이 10 플러스 t고 미분하면 40파이 이렇게 되겠구나. 몇 초 뒤에 물어봤어? 2초 뒤에 12 48 88 그치? 그리고요 마지막 문제 집에 갈 수 있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딱 끝나네요 미분이 로레정이라고 통과적인 문제가 약간 수고하지만 미분이 딱 끝나게 되네요. 자, 이거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가로등이 있습니다. 4.8m짜리 가로등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그 가로등 밑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진행 방향. 그때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림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1번에서 물어보는 게 그림자 끝에 속도입니다. 자, 그림자 끝이 처음에는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원점이라고 보자. 여기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림자 끝, 머리죠,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네?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 사람이 걷고 있어? 그림자 머리가 여기 있겠지? 여기에 전구가 있으면 머리가 여기 있겠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그림자가 생길 때 머리 끝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머리 끝. 이렇게. 네. 그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구하라고.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두 번째. 당연히 그림자 처음 길이는 0이었다가 멀어질수록 그림자 길이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 그림자 길이의 증가율, 변화율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속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해? 이 그림자 끝에, 머리 끝에 위치를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근데 사람이 걷는 속도가 현재 0.8m/s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0.8t가 될 거야. t 초구에. 당연히 여기 길이가 필요해. 뭐로 구할래? 이거 당연히 비례식으로 구하겠지. 닮은 관계니까 1대 3은 1대 3 이렇게. 그치? 1대 3은 L대 0.8t 그래서 L은 아니지 않나요? 잠깐만 L 쏘리
1대 8은 L 대 L 플러스 0.8t 이렇게 되겠지.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그래서 3L은 L 플러스 0.8t. 그래서 L이 뭐가 나오냐? 0.4t가 나와. 여기가 0.4t야. 그렇다면 머리 끝에 위치는 얼마가 되겠어? 결국 이 좌표는 두 개를 더해야지 1.2t가 되는 거지. 이놈의 좌표는 1.2t가 되는 거. 이거 연기라고 시작했었네. 그치? 그래서 위치는 1.2t인데 그걸 미분하는 속도가 나와. 1.2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머리 끝에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다. 빨라지게 된다. 빨라진다? 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길이 변화에는 우리는 뭘 해? 길이를 미분하면 돼. 그림자 길이를 미분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림자 길이가 0.4t라고 구했으니까 L, 이게 0.4t거든. 이 녀석을 미분해버리면 길이의 변화율이 나오는데 항상 0.4의 빠르기로 변화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밑에 오라시를 풀고 집에 갑시다! 숙제는 따로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번 숫자 좀 많습니다. 미분 끝났어요. 그래서 말 안 할게요. 미분 끝까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미분 끝까지 되니까 끝까지 적어줄게요. 홈워크. 뭘 페이지를 적어? 뭘 적어? 정확하게 적어줬구나. 이렇게? 오케이, 고생했어. 조심히 들어가고 푹 쉬고. 최근에 올 여름에 좀 말랑하다. 그렇지.